옷 안 사. 네. 13상 정계, 저항과 정계열입니다. 새벽 1시를 가둬봤네요. 자, 이쪽 파트는 너무 시간을 많이 소모하지 마시고요. 안 풀어야 되는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뭐 그렇다기보다는 안 나올 만한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한 5문제 정도만 푸시고 거기 플러스 뭐 나올 확률 낮은 것도 몇 개 골라서 해드릴 테니까 한 10문제 이하로 푸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절대 안 나옵니다. 0%. 절대 안 나와요. 특히 저항을 구하라. 이런 식으로 안 나와요. 이거 중학교 때 많이 나오는 스타일이에요. 저항 구하라. 물론 이 문제는 이제 대학교 문제긴 한데 안 나옵니다. 저항을 구하시오. 합성 저항을 구하시오. 그런 거 안 나옵니다. 이것도 하지 마세요. 제 생각에 아예 저항만 있는 회로는 아예 안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하지 마세요. 그거 하나만 합시다. 전구 밝기는 뭐에 비례하더라? 그 파워, P에 비례하더라. P는 뭐였죠? 전류 곱하기 전압이라고 했잖아. 이거 오메 법칙에 의해서 어떻다? I는 R분의 V 넣으면은 I에다 R분의 V 넣으면 R분의 V제곱 또는 V에다가 IR 넣으면 뭐예요? 오메 법칙에 의해서 I제곱 R. 뭐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식만 그냥 알고 있어요. 안 나올 것 같아요. 이 식 쓰는 것도. 또 이 식이 일반 물리 나오니까 얘는 그래도 좀 알고 있자. 그러니까 일률의 정의. 그러니까 정기적 일률이죠. 초당 소모하는 에너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넘어가고요. 버려주세요. 하지 마세요. 제 생각에 건전지 2개 나오는 거 안 나올 겁니다. 네. 안 나올 거예요. 제 생각에. 이것도 건전지가 2개긴 한데 얘는 키르이오프 법칙이 나올 확률이 제 생각에 낮은데 한 10%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10번 중간고사를 보면 한 번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10% 정도 되면 한번 풀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건전지가 2개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전류의 방향을 직관적으로 바로 맞추기가 좀 힘들어.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전류의 방향을 정하세요. 그래서 어떤 이런 접합점 있잖아요. 키르이오프 법칙에 의해서 어떻다?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 2개 전류 더한 게 I3랑 같은 거죠. 그러니까 불가능한 게 뭐다? 여기서 다 전류가 나오거나 다 들어가거나 이런 건 안 됩니다. 이 2개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류 방향 이런 거죠. 이렇게 올라가고 얘는 어때요? 이쪽으로. 얘는 이렇게 정했죠. 이쪽이고. 네. 그래서 전류 방향을 일단 정하고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거 하시면 돼요. 보세요. 전류가 만약에 A에서 B로 오른다. 그러니까 전류 방향이 일단 있어야지 저항이 있을 때는 전위차를 알 수 있어. 어디가 더 전위가 높겠어? 전위가 뭐냐면은 그 단위전화 하나에 대한 에너지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전류가 일로 흘렀어. A가 에너지가 높아요. B가 에너지가 높아요. 여러분들 이 절벽에서 점프를 해요. 이런 거 별로 안 좋은데. 밑에 뭐 있습니다. 밑에 그 스카이 다이빙인가? 이건 스카이 다이빙이 아니구나. 다이빙을 해요 그냥. 포텐셜 에너지 크잖아요. 낮아지잖아요. 시간 지나면. 똑같은 거야. A가 전위가 높아. 근데 전류가 흘렀어요. B는 뭐예요? V 낮아지는 거예요. 전압 강화라고 합니다. 전문 용어는 전압 강화. 그래서 전류의 방향을 따라가면 어떻게 된다? 처음 전위가 A에서 여기 있는데 낮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여기 좀 길이가 있으니까 좀 보기 좋게 보통 좀 이런 식으로. 정확히 이렇다는 얘기는 그냥 대충 스키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음수 양수가 상관없어요. 얘가 이렇게 낮아질 수도 있고 이렇게 낮아질 수도 있어요. 이 차이가 중요한 거예요. 이 차이가 뭐다? A, B 사이의 전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다? 전류 방향 따라가면은 전압 강화가 일어나서 전위가 낮아지더라. 네. 얼만큼 낮아지더라? IR만큼 낮아지더라. 이 사이의 전압이 뭐예요? IR이잖아요. 네. 오메 법칙에 의해서 V는 IR에서 V는 IR이죠. 오메 법칙. 그래서 이 사이 간격이 IR. 잘 기억해 두세요.
하나가 더 나오는데 그 건전지 나오죠. 건전지. 건전지는 어떻다? 건전지는 더 쉬워. 건전지는 전류 방향이랑 무관해요. 전류 방향 없어도 돼. 건전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쪽 플러스고 마이너스죠. 어디가 더 전위가 높다? 플러스가 높지. 긴 게 더 전위가 높다. 암기하기도 쉽네. 이 법칙만 생각하면 돼. 이건 별로 외울 것도 없죠. 건전지는. 얘만 기억하면 되네. 네. 전류가 통과한 다음에 뭐다? 에너지가 낮아지더라.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 네. 그래서 예제 4 봅시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여러분들이 어떤 길을 따라가면서 전위가 낮아지고 높아지고 있는데 원래 위치로 하면 어때요? 원래 위치로 하면 전위가 같겠지. 네. 그래서 그걸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바퀴 돌았을 때 전위는 같더라. 그래서 한 바퀴 돌 텐데 어떻게 되냐면 전류 방향을 따라서 도는 게 편해. 안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따라서 가면서 전류 방향을 따라서 가면 좋은데 전류 방향 반대로 따라서 가면 이게 올라가는데 이게 헷갈릴 수가 있어. 그러니까 되도록이면은 전류 방향 따라서 가라. 네. 그래서 어떻게 따라가면 된다? 보라색입니다. 한 바퀴 돌아야 돼. 그러니까 F에서 다시 F로 갑시다. F 좀 안 좋은데 느낌이 F? 이렇게 따라가 볼까요? 여기선 전류 방향이랑 반대네.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지금 잡았기 때문에. 밑에선 어떻게 따라갈까요? 밑에선 이렇게 따라가면 전류 방향이랑 항상 같죠. 보라색이. 그러니까 밑에는 쉬운데 위에는 뭐다? 이 부분 따라갈 때 좀 조심해야 된다. 이 부분. 왜냐면 전류 방향이랑 반대잖아. 뭐다? 전압 강화가 아니라 마치 전압 상승처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 전류 방향은 일단은 참이라 생각하고 하셔야 돼. 네. 나중에 전류 방향이 다르면 어차피 음수가 나오니까 상관이 없다고. 그래서 위에 경로로 1번, 밑에 경로로 2번 하면 쉬운 거부터 합시다. 2번이 더 쉽거든요. 왜냐면 전류 방향이랑 여러분 따라가는 방향이랑 같잖아. 얘는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여기서부터 시작합시다. D부터. 그래서 이거 따라가면 어떻게 된다? 전류 방향은 같죠? 전압 강화 일어나겠죠? 얼만큼 일어난다? 전류가 I3 흐리죠? 그 전압 강화 마이너스 IR. 네, 4옴이잖아요. 4옴이잖아요. I R I 됐죠? 한 바퀴 더 돌아. 길어지네요? 뭐 어떠다? 짧은 거에서 길어지잖아. 전압 상승되지. 그 플러스지. 플러스 20V. 그리고 전류 방향이랑 이 보라색 우리 따라가는 방향 같죠? 이거 어때요? 전류가 일로 오르면 전압 강화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있어야겠죠. 마이너스. 홈을 잡고 나오네. 그래서 이게 그 말이에요. 이게 V 떨어진다는 얘기 이렇게. 왜 V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전류 방향 따라가면은. 그냥 암기하시면 돼요. 잘 모르겠으면. 암기가 최고. 이해 가시죠? 이해하면서 암기하시면 됩니다. 전류는 I1 흐르니까 여기서 뭐다? IR이나 RI나 같잖아요. 마이너스 RI는 원래 위치로 왔죠. 이제 0 0이 원래 위치로 왔으니까 0이 될 거 아니에요. 플러스 마이너스 다 하면 2번이고 그래서 그게 이거죠. 맞죠? 뭐야 왜 틀려? 뭐야 12는 어디서 나왔어 이거? 뭐야 20 플러스 20 마이너스 4 R이 12예요? 그런 말은 여기 있구나. R이 12가 써있네요. 네, 써있고 1번 할게 1번. 자, F에서 따라가봅시다. F 이렇게 따라가는데 뭐다? 여기서 우리가 따라가는 방향이 뭐다? 전류 방향이랑 반대죠. 그러니까 어때? 아까 말했듯이 여기가 전류가 지나기 전이가 높고 여기가 낮은 거죠. 그러니까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가니까 어떻게 돼요? 전이가 여기서는 그러니까 처음 헷갈리면 이거 일단 0V라 생각해도 돼. 몇 볼트가 되겠어? 0V에서 올라가는 거잖아. 전이가 얼마가 되겠어? 올라가면 얼마큼 올라가겠어?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저항 지났을 때 변화 더하기 기전력 지났을 때 변화 더하기 뭐 다 더하면 어떻게 돼요? 결국 변화량은 원래 위치로 0이다. 이게 키르요프 법칙이거든요. 표현이 좀 노테이션이 좀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그래서 올라가 플러스가 되는 거죠. 플러스 12I1 지금 여기 한 겁니다. 지나갔습니다. 그다음 어떻게 여기서 긴 거에서 짧은 거로 가죠. 따라갈 때 어떻게 되겠어? 내려가겠지. 20V 마이너스 해줘야 되고 다시 올라가면 전류 방향 같죠. 또 얘는 무슨 전류? I2지. I2 이쪽에 한 개로 이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I2가 전압 강화가 일어나는 거죠. 전류 방향이랑 똑같이 따라가니까
이때는 마이너스 해줘야 되고 8M이고 I2고요. 마지막으로 어떻게 된다? 고전위에서 저전위로 가는 거죠. 어떻게 돼요? 떨어지는 거잖아. 전위가 마이너스 28V는 0 똑같죠? 마이너스 28 플러스 12i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8i2. 그래서 연립반응식 푸는 건 하시고요. 이게 식을 세우는 게 어려워요. 좀 헷갈리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연립반응식은 직접 푸시고 이 식 세우는 연습을 한 개 정도 더 나올 확률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키르크 법칙 안 나올 것 같아요. 복잡한 R회로 이런 거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 4번 문제 한 문제만 푸셔도 되고 하나 하면은 교수님이 어렵게 안 내잖아. 중간고사 교수님 스타일이 1학기 때도 봤듯이.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문제 4번 시간이 좀 넉넉하면 풀어보시고요. 시간 없으면 풀지 마세요. 이거 오타가 있는데 지금 키르호프 법칙이 만족하지 않습니다. 전류가 다 이렇게 흐르잖아. 어떻게 뭐야 이거 잘못했잖아. 키르호프 법칙 이 법칙이랑 아니죠. 전화량 보존이 안 되잖아. 다 사라져 여기서. 그게 아니고 하나는 얘는 이렇게 바꿔주세요. 방향 이렇게 되도록. 시간 나오면 푸세요. 키르호프 법칙 해서 뭐 전류 구하시고 안 나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나올 확률 10%. 이런 건 나올 확률 0%입니다. 복잡한 저항, 복잡한 캐패시터는 나올 확률 0.1%고요. 복잡한 저항에서 합성 저항 구하라는 나올 확률 0%입니다. 절대 안 나옵니다. 중학교 때 많이 하던 중학교 경시대회 문제예요. 이런 게 옛날에 안 나와요. 안 나온다니까. 절대. 예제 6번 좀 중요하죠.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제 6번은 뭐냐면은 A로 연결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연결된 거죠. 제일 전형적인 그냥 RC외로 회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항 있고 이렇게 축전기 있고 이렇게 RC 있고 일단 엡실론이라고 할게요. 이거보다는 기전력 엡실론으로 많이 표시하니까 건전지 전압입니다. 미분방식을 굳이 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회로가 나올 확률도 꽤 커요. 교수님 쉽게 내기 때문에. 이제 축전기의 전압량 어떻게 된다고요? 시간이 지나면 어떤 정근선에 접근하면 되게 됩니다. 이제 Q는 CV 아시죠? Q는 CV. 네. 그래서 저항이 없으면 순간적으로 이렇게 충전되거든요. 네. 저항이 있으면 좀 천천히 충전되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C 엡실론, 그러니까 엡실론, 저항이 만약 없으면 여기 바로 충전되는데 저항이 있으니까 어떻게 되더라? 천천히 충전되더라. 이 함수가 어떻게 되더라? 암기하셔야 됩니다. C1로 접근하는데 1 exponential 마이너스 타우분의 t. 그래서 타우는 뭐더라? RC. 그래서 뭐 레이싱카라고 외우던 거예요. 뭐 장난감 자동차. 그래서 타우는 이 타우 t에다가 타우 넣으면은 1 exponential 마이너스 1승이 되는데 이게 0.63 정도 돼요. 그래서 이게 풀 차지면은 풀 차지하니까 뭐 재미있나 아니 공부하겠습니다. 풀 차지에 63% 충전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어떻게 된다? t가 타우. 그리고 t가 3타우로 하면요. 이게 3으로 바뀌면 95%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아닌데 95% 충전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3타우더라. 그 정도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무한대죠. t 무한대 넣으면 어떻게 된다? t 무한대 넣으면 t 무한대 넣으면은 exponential 무한대 분의 1의 1승이죠. 뭐야 이거? 뭐죠? 0 되죠 0. 맞나? 아, 잘못하고 있죠. 바보 진짜. 뭐 좀 이상하더라. t에 무한대 넣으면 이거죠 이거. 뭐야? 이것도 무한대잖아. 무한대분의 A, 무한대분의 1이니까 뭐야 이게? 0이죠? C가 되는 겁니다. 어리버리하네. 새벽에 하면 꼭 이래. 답이 뭐야? C인데 여기서는 지금 이 V잖아요. 문제에선 V로 주었으니까 답이 CV가 되는 거죠. 최대 전화량. 그러니까 이 V로 표현한 거예요. 2번 스위치를 B로 연결했을 때 이렇게 연결했을 때 뭐냐면요. 그러니까 최대 충전한 다음에 그다음 B로 연결한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플러스가 많이 차 있겠죠 여기 마이너스.
그래서 이렇게 플러스가 차 있고, 아 정말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 플러스가 차 있고 여기 마이너스 차 있는데, 그러니까 아까 전에는 전류가 이렇게 흐르다가 서서히 감소했는데 지금 어떻다? 일로 확 흐르다가 점점 감소하겠죠. 그러니까 전류 방향이 바뀌는 거야. 네. 그래서 이것도,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이 실험 시간에 다 했어요. 네. 일반 물리 실험 시간 다 했으니까, 충전될 때는 어떻다? 어떻게 정근선을 위에 거 다시 그리는 겁니다. 이거 충전됐는데 방전될 때 어떻게 했다? 반감기처럼, 반감기 공식 아시죠? 반감기 이런 식으로 감소하는 거. 이렇게 여기서 전원 이제 스위치 바꾸는 순간 이게 이제 Q고, V는 어떻겠어요? Q는 CV이기 때문에 이게 C가 상수예요. 그래서 축전기 양단의 전압 어떻게 된다? 모양이 똑같더라. 이렇게 똑같이 됩니다. 이렇게. 그럼 저항 양단의 전압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저항 양단. 키르이프 법칙에 의해서 처음에는 VC 더하기 저항 양단의 전압 더하기 축전기 양단의 전압 어떻게 된다? 엡실론이 처음엔 됐거든요. 이 A 연결했을 때는. 그래서 이 V랑 더해서 엡실론이 이 엡실론이 되려면은, 얘는 처음에는 이랬는데 얘가 뭐예요? 저항 양단의 전압. 저항이 이게 빼버리면, 이거 건전지 빼버리면 어때? 0이잖아. 건전지가 없으니까 0. 그럼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이게 VR. 그러니까 이게 음수라는 얘기는 처음 전류방이 양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전류방이 바뀌었다 생각하시면 돼. 네. 그렇습니다. 얘는 이제 그냥 V라고 해야겠네. Y축. 아시겠나요? 검정색이 축전기 양단의 전압이고, 이 점선은 스위치 바꾼 이유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많이 했듯이 이제 지수함수 어때요? 지수함수 EX승 이렇게 생겼잖아. E의 마이너스 X승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그러면 이게 1이잖아. 1. 여기가 갑자기 수학 시간이 됐는데 그럼 어때? 엡실론 E의 마이너스 T는 어떻게 돼? 여기가 엡실론에서 이렇게 감소하는 거겠지.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뭐야 지금? VR이네. 여기 VR. 이거 VR. 여기 VR. 그래서 이 VR이 뭐다? 이거 쓰는 겁니다. VR. VR이 엡실론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 쓰는데, 이 밑에 타워만 해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뭐야? VR. 그러니까 얘는 그거죠. 연결돼 있을 때 건전지 해제하면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얘는 어떻게 된다? 얘를 이제 Y축 대칭으로 해버리면 되겠네. 그러니까 이 Y축 대칭만 음수가 되니까 이 전체 음수 해주면 돼. 마이너스 에필론 이렇게 타블 T. 그래서 굳이 미만식 안 풀고 기본 꼴로 나오면은 풀지 마시고 답을 그냥 암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기본 꼴로 나올 확률도 있어요. 교수님 문제를 쉽게 내니까. 근데 문제에서 묻는 게 뭐냐? VR을 묻는 게 아니라 전류를 묻고 있잖아요. 전류는 뭐예요? 전류는 R분의 V잖아. 근데 지금 엡실론이 뭐냐면은, 엡실론은 지금 Q는 잠깐 뭐야? I는 R분의 VR이잖아. 그냥 이거 그냥 그대로 해줘야 되네. 그러니까 양변에 R로 나눠주면 돼. 그게 답이야. 네. 그러니까 이 양변에 R로 나눠주면 어떻게 된다? 컴퓨터 왜 이래? 이게 답이라고. 근데 여기서 우리는 처음 전류방을 플러스라 했는데, 이 문제는 굳이 양수 음수를 묻는 것 같지가 않아. 그래서 이 절대값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절대값 안 해줘도 교수님이 틀렸다고 안 할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정답은 R분의 엡실론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타분의 T. 처음에는 맨 처음에 어떻다? T 0일 때는 R분의 엡실론 흘렀다가 점점점 0으로 이제 가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게 지금 이거고요. VR. 지금 이겁니다. 이거 절대값 취해준 겁니다. R분의 V.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엡실론이라 했는데 제가 지금 엡실론이라 바꿔서 그런 거고요. 여기서 이 V로 바꿔주면 되겠네요. 이 문제에서는 이 V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 문제 좀 중요해요. 그래서 그냥 위문식 풀기보다는 암기를 해라 그냥. 실험 시간 했으니까 암기하시면 됩니다. 버려주세요.
버려주시고요. 이렇게 안 나올 겁니다. 이렇게 두 개 있는 거 나올 확률이 굉장히 적어요. 기전력이 두 개 있는 거 안 나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버려주시고요. 전류밀도 안 나올 것 같습니다. 버려주시고. 얘는 이제 기전력 두 개 있긴 한데 전위의 개념을 위해서 풀어보겠습니다. 네. 자, P점에서의 포텐셜 뭐라고요? V 100V입니다. 그래서 V는 100V가 아니라 V는 100V. 그래서 얘는 좀 기울여서 써야 되고, 얘는 헷갈리면은 손을 쓸 때 이렇게 쓰면은 단위더라. 그래서 이 두 개가 지금 어때요? 전류 방향 모르겠죠? 센 놈은 이깁니다. 어떻게 될 거야? 150이 세지. 전류 이렇게 흘러요, 이렇게. 알겠죠? 센 놈은 이기겠지. 큰 게 이기겠지. 실제로 흐릅니다. 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자, Q점에서 포텐셜 다 구합시다. 어때요? 이쪽 따라갑시다. 100V 따라가봐요. 올라갑시다. 보라색 이제 따라가는 거예요. 보라색대로. 전류 방향은 똑같이 따라가면 되겠네. 어때요? 고전에서 저전이 가죠. 긴 거에서 작은 걸로 가잖아. 그러니까 고전에서 저전이 어때요? 50V만큼. 여기는 몇 볼트? 50V. 그러니까 전입니다. 일로 갑시다. 따라갑시다. 어때요? 전류 방향은 같죠? 어떻게 된다? 전압강화 일어난다. 얼만큼? IR만큼. I를 모르죠. I 구해야지 어떻게. I는 R분의 R은 뭐예요? 3 더하기 2 하면 되겠네. 직렬 연결이니까. 5분의 V. V는 뭐예요? 둘이 싸우고 있잖아. 반대 방향으로. 100V겠지 그러면은. 20A. 그래서 I 곱하기 R은 뭐예요? 2는 4. 40. 전이차 40인데 전방을 따라가고 있으니까 전압 강화 일어나니까 어떻다? 50 빼기 40 해야 되니까 Q는 10V. Q는 10V. 또 따라가봐요. 또 따라가. 여기도. 어때요? 짧은 거에서 긴 걸로 갔지. 따라가면 여기서 지나가면 어떻게 된다? 고전으로 바뀌겠죠. 여기는 160V. 또 여기 따라가봐요. 떨어지지. 얼만큼? IR만큼. I가 20이더라. 그래서 20 곱하기 4 하면 60. 그래서 60% 떨어지니까 원래인 100V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키로이프 법칙에서 원래 위치로 오면 당연히 원래 전이가 돼야지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괜찮은 개념 문제인 것 같아서 넣어봤습니다. 9번 풀어볼게요. 9번 풀어보세요. 자, 문제 읽어보세요. 이 문제 이해가야 되는데 부피는 변하지 않고 길이만 두겠다. 부피 왜 안 변하냐면요. 잡아 늘렸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많이 나오는 그런 예제예요. 그래서 양쪽으로 잡아 늘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금이 잘 늘어나거든요. 금을 잡아서 늘렸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때요? 금의 총량은 변하지 않죠. 그러니까 부피는 안 변하는 거라고. 알겠죠? 근데 길이가 어떻게 됐다? 길이가 2L 됐으니까 원통의 부피는 뭐예요? 밑면적 곱하기 높이죠. 단면적은 뭐가 돼야 된다? 2분의 A가 돼야지. 그래야지 밑면적 곱하기 높이가 같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 도체의 저항은 당연히 줄어들 것 같죠. 길어졌잖아. 단면적 작아졌으니까 어쨌든 4분의 1배 되겠네. 공식으로 쓰자면 저항 공식 뭐예요? 로는 이제 물질의 종류에 달려 있습니다. 금이 굉장히 작을 거예요. 알루미늄 같은 건 좀 크고, 금에 비해서는 구리도 상당히 작고. 뭐예요? A분의 1이죠. A가 몇 배 됐어요? A가 2분의 A로 바뀌고 L이 얼마 됐어요? 2L로 바뀌었죠. 2L로 결국 4배 됐네. 4배. 아까 저 4분의 1이라고 그랬나? 4배입니다. 4배. 4배. 자, 원래 저항이 R이니까 4배가 아니라 뭐다? 답은 4R이라 하시면 됩니다. 10번 암산으로 풀 수 있을 거예요. 풀어보세요. 10번. 이 둘 다 같은 방향이죠? 둘 다 전류 이렇게 흐르게 되잖아요. 뭐다? 전류는 합성저항 뭐예요? 직렬 연결이니까 5죠? 3 더하기 5분의 2개 더 해야지. 30V. 뭐다? 6A가 흐르더라. 넘어가고요. 답이 2A인데 답이 잘못됐다기보다는 아마도 이 문제가 잘못된 것 같아요. 문제가 이게 아마도 이게 이렇게 내지 않았을까. 이렇게 내려고 했던 게 출제자기로 같습니다. 이게 더 길고 이게 플러스고 이게 마이너스.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전류 방향, 얘는 일로 흐르려고 그러고 얘는 일로 흐르라고 하잖아. 이게 더 크잖아, 전압이. 그러니까 일로 흐르는데 이 사이의 전이차는 뭐다? 10V다, 10V. 그때는 2A가 되는 거죠. 이게 10으로 바뀌니까. 그게 원래 출제자 의도인 것 같은데 그림을 잘못 그린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11번 풀어보세요. 다 안 나올 것 같아, 이런 것들. 다 안 나올 것 같은데 하고 있는 겁니다. 그나마 한 1%는 되니까 나올 확률. 자, 보세요. 원래는 L이고, 그러니까 지름이라고 나왔는데, 일단은, 얘가 그 단면적 있잖아요. 일단은 단면적 A라고 하면 좋고요. 뭔가 만약에 바뀌었어. 바뀌면은 프라임을 붙여주면 좀 더 노테이션 여러분들 쓸 때 좀 편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단면적이 A고, 네. 지름이 D인데, 이 길이가 L. 네. 이런 게 있었는데, 이게 병렬로 이렇게 연결되면 어떻게 돼요? 단면적 넓어지는 효과가 나오니까 어때요? 저항 작아지겠네요. 어떻게 돼요? 4분의 1이 되는 거죠. 네. 굳이 그 공식 그 R2분의 1은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 더하기 R3분의 1 더하기 R4분의 1인데 계산하면 뭐가 되겠어? R2는 4분의 R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을 식으로 써보세요. 그럼 어떻게 된다? 식으로 쓰면은 R이 됐는데 그 R이 뭐다? 이 비정 log 분의 뭐예요? A분의 D죠. 근데 A가 뭐예요? 총 단면적 뭐가 되겠어? 4A가 되는 거지. 4A. 네, 4A분의 길이는 똑같죠. L. 네. 이게 문제 처음 조건이고 두 번째 줄. 똑같은 저항을 갖는 길이. 똑같은 저항이 아니라 로가 같다는 얘기예요. 아니 전체 같다는 얘기네. 이거 하나의 저항을 만들. 근데 이 지름을 바꾸고 싶대. 똑같은데. 그러니까 로가 같은데 지름만 바꾸고 싶대. 그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그게 이거랑 잘못 설명했다. 이거랑 같고 싶대요. 이거랑. 그러니까 처음 R이랑 같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한글이 안 되네. 그 말입니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은 저항이라는 뜻이 이 꼴입니다. 이 뭐다? 근데 길이는 같아. 뭘로 하면 돼? 이 저항의 지름 말고 이 저항의 면적은이라고 문제를 바꿔보세요. 그런 다음에 한 번 더 풀면 쉬워. 그러니까 면적 A' 먼저 구해보세요. 나머지 똑같지. A' 뭐예요? 둘이 같겠지. 그럼 우리가 원하는 답의 면적은 원래 면적의 4배가 되면 된다. 지름은 몇 배가 돼야 됩니까? 2배가 되면 되지. 왜냐면 반지름이 2배 됐다는 얘기나 지름이 2배 됐다는 얘기나 같잖아요. 정답은 뭐다? D는 1이다. 풀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12번. 저항 이렇게 많은 문제는 안 나옵니다. 일단 저항 4개 이상 이렇게 되는 거 절대 안 나올 테니까 솔직히 3개도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안 나와요. 저항 많이 연결된 이런 것도 시험에. 중학생이요? 안 나온다니까. 13번 한번 풀어보세요. 13번 나올 확률 1%. 나올 확률 있긴 있어요. 13번. 그리고 문제 좀 바꿔야 되는데 이게 가변정이 뭐냐면 R이 변할 수 있다. 안 변하면 열에너지 상수예요. 그러니까 시간당 방출되는 열에너지 상수라고. 그러니까 그냥 열에너지는 사실 시간이 오래 지날수록 많이 방출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좀 마음에 안 드네. P가 채될 때, P가. 그러니까 인류리 그 파워가 채될 때. 네. 문제 좀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R이 변할 수 있다. 네. 그때 어떤 R일 때 이 라지 R에서 방출되는 단위 시간당 열이 최대일까? 그러니까 P가 최대일까? 그걸 묻는 문제. 풀어보세요. 어떻게 풀면 되냐면요. 자, 오배 법칙에서 어때요? I는 10조. 직렬이잖아, 둘이. 스몰 R이랑 라지 R이랑. 그러니까 합성전 라지 R 더하기 스몰 R이고요. 기전력은 V죠. 이때 이 R에서 방출되는 파워보다 파워 P는
공식 여러 개가 있는데 IV도 있고 I제곱 R도 있고 R분의 V제곱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뭐 올라오면 좋냐면은 가운데 걸로 합시다. 가운데 거. 다시 V 구하기 귀찮잖아요. 얘는 지금 R을 구했으니까 굳이 다시 V를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쏙 넣어주세요. I에다가. P는 어떻게 된다? 이거 제곱 V제곱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이거가 최대가 되기 위한 R은 이 문제입니다. 수학 문제죠. 수학. 그리고 V는 상수잖아. 이 문제에서. 결국 어떻게 돼요? R은 변할 수 있으니까 X라고 하고 스몰 r은 안 변하니까 C라고 합시다. 그리고 이 V도 상수니까 날려버려요. 그럼 어떤 문제야? fx는 C 더하기 X의 제곱 분의 X가 최대가 되기 위한 X는 여러분들 이거 엄청 잘하죠? 미분해서 뭐 어떻게 하면 된다? 미분해서 0일 때 X가 답이다. 미분하면 어떻게 된다? 이거 넣은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들 그 fx가 있고 gx가 있을 때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된다? f제곱 g 미분 f 마이너스 gf 미분. 이거 암기를 하세요. 그래서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하면은 제곱이 이미 있네. 4제곱이 되겠네요. x 미분하면 1이죠. 그러니까 1이 있습니다. 그리고 식 자체 원래 마이너스가 있어요. 자꾸 막 마이너스 붙으면 헷갈려가지고. 여기서는 별로 안 헷갈리고. x 곱하기 뒤에 거 미분이고. 그냥 2c 플러스 x가 되겠네. 이것이 0이 되기 위해. 분모는 양변에 곱하면 되니까 없어지네. 그리고 양변을 다시 c 플러스 x로 나눠주세요. 어떻게 된다? 이렇게 날라가고 이렇게 날라가네. 다시 쓰면 어떻게 된다? c 플러스 x 마이너스 2x가 0일 때 되죠? 분자만 쓰면 어떻게 된다? c는 x네. 답이 이거였어? 저도 안 풀어봤습니다. 13-3 오, 그렇네. 신기하네요. 문제. C가 뭐였어요? C가 R이었고 X가 뭐였어? R이었죠. 그래서 이 두 개 저항 같아질 때 여기서는 또 최대일 때 R의 값 상관없나? 문제 이렇게 바꿔주세요. 최대일 때 라지 R의 값은 이렇게 라지 R은 뭐가 되면 된다? 스몰 R이 되면 됩니다. 스몰 R이어도 상관없겠다. 스몰 R이라 할 때 스몰 R에서 방출되는 열은 아니 그 스몰 R은 어쨌든 상관없어요. 같다고 이 문제는 같다고 생각하면 답은 뭐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더라. 미분하는 거 나올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거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나오면은 뭐 그렇게 어렵게 안 나올 거예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안 나올 것 같은데. 다 뭐 미분 정도 하는 거 계산해 보라고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풀어보시고요. 풀 문제가 거의 없는데 한 문제가 좀 중요한 것 같고요. 나머진 그렇게 뭐 이렇게 뭐 2개 기전형 나오는 거 안 나올 것 같고요. 제 생각에 항상 캐패시터가 나와야 돼요. 이 챕터에 한 문제 나올 것 같은데 문제 4문제 나오잖아요. 캐패시터가 없다는 게 말이 안 돼. 그래서 이렇게 저항만 특히 많이 나오는 이런 회로는 시간 낭비니까 하지 말아라. 저항만 많이 나오는 건 나올 확률 0%다. 이런 거. 저항만 4개 이상 나오는 건 나올 확률 0%다. 이건 축전기 있죠. 이건 중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프 5개. 문제 좀 잘못됐는데 최종적으로
다음 회로에서 시간이 많이 흘렀을 때, 시간이 무한히 흘렀을 때, 그 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을 때 이 마이크로페럿의 축정이 저장되는 최종적으로 저장되는 전화량을 구하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느낌이 어떤 문제냐면 좀 그 전체적인 회로에 대한 그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계산을 엄청 잘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계산은 쉬운데 애초에 개념이 없으면은 못 푸는, 개인적으로는 좀 괜찮은 문제인 것 같아요. 좀 쉬우면서도 쓸 것도 별로 없으면서 개념은 있어야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괜찮은 좋은 문제라 생각합니다. 네. 이대로 비슷하게 출제될 수 있어요. 네. 자, 시간이 많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축전기에 어쨌든 어떻게 된다? 축전기에 완충이 되더라. 네. 완충이 되더라. 어디에 뭐 수렴하게 돼요. 축전기 완충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꽉 쌓여야 해요. 그래서 전하 이동이 없다는 얘기는 뭐다? 전류가 안 흐릅니다. 네. 끊어진 회로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완충된 이후에는. 이 문제에서는 완충을 묻고 있기 때문에 결국 축전기는 끊어진 회로다. 시간이 많이 지나면 결국 어떻게 된다? 이렇게 이 회로만 됩니다. 전류는 그러니까 이렇게만 흐르게 돼요. 여기가 6옴, 4옴이잖아. 결국 전류는 어떻게 돼요? I는 저항의 직렬 연결이죠. 왜냐면 길이 하나밖에 없잖아. I는 합성저항 4 더하기 2니까 10분의 15분의 I는 R분의 V 10부터 하니까 1A가 흐르는 거죠. 1A. 그러면은 여기와 여기의 전이차는 어떻게 된다? 오메 법칙에서 V는 IR이니까 전이차 V는 1A 곱하기 6 하니까 6V.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기가 6V면 여기는 0V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전이차는 6V. 이게 좀 중요해요. 축전기 물어보는데 이게 왜 이게 왜 필요하냐 할 수 있는데 밑에를 그려주세요. 이제 이렇게. 자, 우리 전기회로에서 전기회로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도선은 등전입니다. 그래서 도선 하나로 연결돼 있죠.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 이렇게. 그러니까 도선이 어떻게든 연결돼 있어도 이 사이에 아무 회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항이나 축전기가 없으면 다 뭐다? 여기 다 전이가 같습니다. 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항을 지나야지 전압강화 일어나든가 뭐 여기를 지나야지 전압강화 일어나든가 건전지를 축전기 양단에 전이차가 생기는 거지. 아무것도 없으면 도선에 저항이 없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다 전이가 같다고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색깔 잘못했네. 마지막인데 튕기지 말아라. 이 컴퓨터가 꼭 이게 느려서 포맷을 해야 되는데 한 2년 동안 포맷을 안 했더니 이거를 뒤집어 씌워버리자. 이렇게. 그래서 이 뭐예요? 만약에 노란색 부분이 만약에 6V면은 이 시안색 부분은 뭐다? 전이가 0V인 거예요. 결국 그럼 뭐다? 결국 노란색이랑 시안색 사이가 6V란 얘기니까 이 전이 차이도 전압계로 재면 뭐가 된다? 6V가 되더라. 아시겠죠? 결국 이 두 개를 합성하면 어떻게 돼요? 간격이 늘어나는 듯한 느낌이 들죠? 간격 늘어나면 어때요? 플러스 마이너스 잡고 있어야 되는데 못 잡고 있겠어 멀어지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죠. 멀어지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전경량 줄어듭니다. 그래서 줄어드는 공식 뭐예요? C2분의 1은 2 마이크로페로분의 1 더하기 4 마이크로페로분의 1 해도 되고 아니면 두 개만 있을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바로 공식 합분의
곱은 6분의 8은 3분의 4가 3분의 4 마이크로페럿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문제다? 6V가 있고요. 6V가 있고 3분의 4 마이크로페럿이 있을 때 완충됐을 때 전화량 묻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Q는 어떻게 된다? CV니까 이들이 곱하면 답이 됩니다. 정답은 잠깐만 답이 뭐였지? 아 맞네요 답. 네. 8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들이 곱하면은 8 저 어디다 써야 돼? 3분의 4 곱하기 6부터 하면은 마이크로가 있습니다. 이거 잘 보세요. 그러니까 SI 단위는 나중에 SI 단위 쿨롱으로 바꿔주면 되는데 마이크로가 있으면 마이크로는 따라다닙니다. 항상 어떻게 된다? 8 마이크로 전화량의 단위 뭐예요? SI 단위 쿨롱. 정답 이거 써줘야 돼요. 이게 답이에요. 중요한 문제니까 비슷하게 나올 수 있으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또 이런 거 질문할 수 있죠. 지금 한 거 이거 합성 저항에 저장되는 전화량 아닌가요? 지금 문제에서는 합성 저항이 아니라 이걸 물어봤는데요. 물어볼 수 있는데 같아요. 네. 같습니다. 네. 합성 저항이나 이거나 왜 같냐고 물어볼 수 있는데 조금 더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문제가 크게 두 가지로 출제될 수 있는데 이렇게 좀 저항 여러 개 나오고 막 이렇게 추정 여러 개 나오면서 이제 시간이 무한대로 하면 좀 쉽거든요. 그런 식으로 출제되느냐 아니면 이제 임의의 시간이 있죠. t가 뭐 2타우일 때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대신에 그나마 회로는 좀 간단하게. 그러니까 아무리 어렵게 나와봤자 이런 회로예요. 그런 경우에는 최대한 교수님이 어렵게 내면은 좀 이런 느낌. 저항, 직렬, 병렬은 뭐 굳이 뭐 중학교도 나오는 건데 되겠어요? 만약에 시간을 물어볼 때 최대한 난이도를 묻는다면 R, C1, C2, C3 이렇게 물어볼 수는 있습니다. 시간이 뭐 임의의 타우일 때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보다 더 어려워지진 않고요. 이것처럼 시간이 무한대일 때는 회로를 좀 어렵게 낼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시간 무한대일 때는 풀기 좀 쉽기 때문에 그 대신 회로를 좀 어렵게 낼 수도 있고. 그렇다고 뭐 이거보다 그렇게 어렵게 될 것 같진 않은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뭐다? 아까 말하고 싶은 게 뭐였냐면요. 평행파 축정이라 생각하세요. 하나는 굉장히 이렇게 좁고 넓습니다. 그건 뭐예요? C가 크죠. 하나는 무엇보다 짧고 축정기 사이 거리가 멉니다. 뭐 어때요? C 엄청 작죠. 이런 회로에 이렇게 건전지를 연결했다. 양당에 쌓이는 전하량 뭐다?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 느낌은 어떻냐면 여기 많이 쌓이면은 여기 마이너스 되고 똑같이 여기 적게 쌓일 것 같죠. 이렇게 아니라고요. 왜 그렇다? 처음에는 중성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전자가 이동해가지고 어때요? 여기 쌓이는 거잖아. 전하량 보존 법칙에 가면 어떻게 된다? 이 축전기 전기 용량이랑 상관없이 여기에 만약에 3쿨롱 여기 마이너스 3쿨롱 여기도 3쿨롱 마이너스 3쿨롱 쌓여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Q 쌓이면 여기도 Q 되는 거예요. 직렬하는 특징이라고. 저항에서도 비슷했죠. 그러니까 그 저항 회로에서도 어때요? 이 저항을 흐르는 전류나 이 저항을 흐르는 전류나 같잖아요. 길이 하나니까. 그거랑 비슷한 느낌이라고. 축전기의 직렬학에서 항상 쌓이는 전하량 같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울게요. 병렬 연결은 어떻다? 병렬 연결은 자 C2가 되게 좀 크다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거고 C3는 좀 절반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만약에 전기 용량이 4 마이크로페럿이면 얘는 전기 용량 2 마이크로페럿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병렬 연결할 때는 어때요? 건전지. 이건 건전지입니다. 얘는 아까 우리가 생각했던 건 말이에요. 여기 이제 플러스 2개만 쌓이면 여기는 4개가 쌓이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에 Q가 쌓이면 여기는 2Q가 쌓이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할 수 있는데 아까 말했잖아요. 도선 등전이라고. 그래서 어때요? 이렇게 노란색이랑 시안색 사이의 전이차보다 엡실론이다.
얘도 엡실론이 그러니까 얘도 엡실론 둘 다 전이가 같은데 Q는 뭐였어요? Q는 전이차 볼트는 같지. 그러니까 볼트가 같을 때 어때요? 전기용량이 크면 C가 2배가 되면 더 많이 이게 2배가 되면 이게 2배 되잖아요. 그 회로의 병렬 연결에서는 전이차를 같기 때문에. 네, 알겠죠? 그래서 결론이 뭐다? 만약에 직병렬 혼합은 지금 이해로보다 어렵게는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문제를 내볼게요. 퀴즈. 이게 C1이 6 마이크로페럿, 여기 C2가 4 마이크로페럿, 여기 C3가 2 마이크로페럿, 2 마이크로페럿. 그때 사인은 Q1 대 Q2 대 Q3는 어떻게 될까? 푸는 문제가 아니에요. 암산으로 할 수 있어야 돼. 어떻게 쌓인다? 일단 병렬부터 없어져야 돼. 병렬. 아까 말했듯이 전이차 같죠. 근데 전기용량이 더 크죠. 그러니까 여기에 만약에 Q가 쌓이면은 여기는 몇 Q가 쌓이겠어? 여기는 2Q가 쌓이게 된다고 그랬죠. 네, 그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개는 알겠지. 여기는 모르겠는데 얘는 2대 1이 되는 것이. 2대 1, 2Q 대 Q니까. 이걸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아까 말했듯이 어떻게 된다? 이 두 개를 합쳐주세요. 이 두 개. 이 두 개 합치면 어떻게 돼요? 축전기의 병렬한 게 뭐예요? 병렬 연결하면 아이고 뭐야 이거 이 넓어진 느낌 나죠. 이렇게 넓어지는 전경량 커진다고 더하면 돼. 더하는 공식이. 그러니까 2 마이크로페럿 더하기 4 마이크로페럿 하면 어떻게 된다? 결국 녹색으로 할게요. 병렬 두 개 하면은 2 더하기 4니까 6 마이크로페럿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패러렐한에 합친 CP라고 할게요. CP. 얘는 원래 있던 C1이고 얘는 6 마이크로페럿이고. 알겠죠? 이런 경우에 한 번 더 합쳐주세요. 아니 굳이 더 아니 안 합쳐도 돼. 그래서 여기는 결국 뭐가 돼요? 여기는 3Q지 다 더하면 여기는 마이너스 3. 그러니까 반대쪽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보통 축전기 얘기할 때 축전기 전하량 얘기할 때 한 극판에 쌓인 전하량이 절대값으로 말하니까 그냥 3Q로 하시면 돼요. 아까 말했듯이 뭐다 이건? 이것도 3Q라고 항상 전하량 보름씩. 정답 뭐였어요? 그래서 정답은 3. 실제 문제 풀 때는 어떻게 해요? 이것까지 해주세요. 왜냐면 여기 전이차가 달라. 여기 전압이랑 여기 전압이랑 다를 수 있어.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는 지금 같은데 66이라서 보통은 달라요. 66이 있다가 안 나오기 때문에. 계산을 하셔야 하는데 제일 쉬운 게 뭐다? 총 합성 전기용량 구하는 게 편해요. 총 합성 전기용량을 뭐 구했다 만약 여기.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3 마이크로페럿인데. 그런 다음에 총 그 기전력은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할 것은 어떻게 된다? 총 기전력을 먼저 구해요. 아니 총 전기 용량을 먼저 구해. 그런 다음 여기 하나에 쌓이는 Q를 구할 수 있죠. Q. 그 Q가 뭐다? 이렇게 나눴을 때 쌓이는 Q랑 같더라.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된다? 이 문제의 경우 최종 결론은 Q2Q 대 Q1 대 Q2 대 Q3는 3대 3대 2대 1이 되더라. 아시겠죠? 이 경우 한해서. 그래서 이런 거 알고 있으면은 교수님이 이거 숫자를 어렵게 안 낼 거예요. 이렇게 딱딱 나눠 떨어지게 낼 거기 때문에 비율적으로 생각해서 우리 중학교 때 저항 문제 풀 때 이렇게 비율적으로 많이 했거든요. 그거 좀 비슷한 느낌으로 풀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파트는 너무 많이 신경 쓰지 마시고 뒤에 있는 문제는 나올 확률이 0% 문제밖에 없어 보니까 저항 많은 거 안 나오니까 이런 거 저항만 있는 거 안 나와요. 이 캐패시터 무조건 나와요. 축전기 무조건 나오니까 저항만 있는 이런 복잡한 거 절대 안 나오니까 할 필요 없고요. 이 문제가 좀 좋은 문제였고요. 나머지 별로 그래서 제일 중요한 파트가 전이에요. 전이.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하자면은 결국 전기장 구하는 게 목적인데 가우스 법칙이 제일 쉽고요. 만약에 대칭성이 있으면 가우스 법칙이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데 적분하는 문제가 나올 확률이 낮기 때문에 뭐 유한 선저나 뭐 그런 거 원판 이런 거 안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네. 안 나올 거 생각하고 전위도 뭐 구하라고 할 것 같고 전위가 또 Q는 CV에서 또 축전기 공식이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 용량 관련 있거든요. 관련 있고 아니면 이 두 개 동시에 구라 나올 수 있고요. 중요한 그 구대칭인 경우에 우리 많이 했었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파트가 사실 전위 파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축전기 100% 나오는데 회로에서 축전기가 나올지 아니면 그냥 뭐 Q는 CV에서 전위 파트랑 합칠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둘 다 나올 수도 있어요. 둘 다 나올 확률도 꽤 커요. 그래서 그리고 축전 그 캐패시턴스 파 그러니까 전위장 그 전기 용량장 그 다음이 가우스 법칙 전기장구는 가우스 법칙장 네. 이 세 개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쿨롱의 법칙도 그냥 점전화 몇 개 주어지고요. 그냥 뭐 전기장 구하시오 하면 이게 방향을 생각해야 돼서 이거 세 개만 있어도 되게 은근히 막 좀 헷갈려요. 점 세 개만 있고 어디에서 전위를 구하라 그러면 막 은근히 헷갈릴 것 같으니까 문제 중에서 이제 기본적인 거 몇 개만 풀어오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적분하는 거 말고 제 생각에는 점전화 몇 개, 한 3개 정도 주어지고 전기장 쿨롱의 법칙으로 구하시라는 문제가 1번 문제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 거 정도 예제만 하고 어려운 전기장 적분해서 구하는 문제 절대 풀지 마세요. 시간 낭비고 그렇게 안 나올 거라 예상하니까 나오면 뭐 다 틀리면 뭐 상관없기 때문에 네,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다이폴도 이게 시간 나오면 하시면 되는데 다이폴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붙어 있을 때 근사를 해야 되는데 사실 뭐 보통 암기해서 이렇게 보통 쓸 텐데 그런 거 잘 안 내거든요 교수님들이. 다이폴 안 나올 것 같은데 다이폴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나올 확률 한 10% 이하라 생각하기 때문에 시간 없으면 쌍극자 하지 마세요. 제가 좀 문제를 시험에 나올 만한 걸 풀어드리고 싶은데 박사학위 디펜스가 11월 21일 아니면 22일이 될 것 같은데 지금 논문 진행이 지금 너무 안 돼가지고 지금 한 달 만에 논문 엄청 많이 써야 돼요. 거의 안 썼어요 지금. 저널 논문 쓴다고 학위 논문을 거의 못 써서 교수님들한테 일주일 전까지는 드려야 돼서 15일까지는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딱 한 달 남았죠. 학위 논문 쓴다 정신없을 것 같아가지고 내일부터 써야 될 것 같은데 신경 쓰지 못할 것 같고 기말고사 때는 좀 기본적인 건 오히려 해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실험 마무리할 게 또 남아 있어서 기말 때도 이번에 중간 때 해드렸던 거보다는 더 많이는 못하고 잘해봤자 이번에 중간에 해드렸던 것 정도는 아마 어쩌면은 뭐 이 정도 퀄리티 정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것은 그 서웨이 연습 문제 서웨이 책을 제가 네이버 카페에 올려놨으니까 다운받으시고요. 연습 문제 중에 그림 있는 연습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연습 문제 중에 이제 그림 있는 연습 문제를 푸시되 아까 말했던 전위 파트랑 캐패시턴스 파트 전기용량 파트 가우스 법칙 파트 전기장 구하는 거 이거 위주로 하시되 솔루션이 있으니까 솔루션 보시고 풀이가 너무 길다 복잡하다 하시면 풀지 마시고 풀이가 그나마 좀 짧은 거 한 3줄 뭐 이렇게 4줄 만에 풀 수 있는 수식적 4줄 안 넘어가게 3줄 정도 그런 걸 솔루션 먼저 보시고 풀이 너무 안 긴 걸 푸세요. 너무 어려운 거 풀지 마세요. 쉽게 나오는 것도 틀릴 확률이 꽤 커요. 막상 처음 보는 문제를 보면은 그러니까 풀이 짧은 거 위주로 푸세요. 문제를 많이 풀면서 이해가 되면서 암기도 동시에 되는 거거든요. 이해 암기 둘 다 문제 풀면서 물리는 되기 때문에 그림 있는 거 중에 풀이 짧은 거 쉬운 거 위주로 푸시면 되고 이 전기장 파트랑 쿨롱의 법칙 파트랑 이 회로 파트는 너무 시간을 많이 쏟지 마시고 문제 나오긴 나올 텐데 쉽게 나올 거라 예상합니다. 네, 그래서 할리데이 예제 정도만 좀 보시면 좋고 예제도 좀 빡센가? 그 정도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좀 하시면은 A0 정도 네 가능하겠죠. 네, 힘내시기 바랍니다. 저도 힘내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